자, 보신 것처럼 발전소 시추 과정부터 물 주입 작업까지 강한 압력이 가해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늘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열 발전소와 포항 지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나온 내용들을 일단 보도를 해드리고 과연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학계에서 좀 더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도 지금은 학계에서도 이것이 직접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계속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자, 새로 나온 내용들을 일단 좀 전해드리죠. 박준호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중국 업체가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와 물 작업까지 맡았다는 것은 처음으로 보도된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애초 프로젝트를 맡았던 넥스지오 측은 시추 과정에서 파이프가 절단돼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 당시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그 지하에 절단돼 있는 파이프를 빼내기 위해서 약 200톤에 가까운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결국 중국 기업인 유니온 페트로에게 남은 시추 작업과 수리 자극 작업을 맡기게 된 겁니다. 예. 그 물 주입 작업에 강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사실도 그 유니온 페트로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가해진 수압이 어느 정도 강한 수준이었나요? 한 220톤 정도 그 파이프를 빼낼 때는 220톤 정도였고 다음으로 물 주입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지열 발전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예. 물 주입량과 그리고 물 주입 압력의 세기입니다. 일반적인 그 해외 비화산지대 그 지열 발전 실증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 솔츠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메가파스칼 전후의 수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포항에서는 89메가파스칼의 수압이 가해졌는데 이 솔츠의 한 6배 수준입니다. 예. 이 89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그 쉽게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기압으로 따지면 한 880기압 정도입니다. 그 TNT 폭약으로 따지면 1000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수압이면 뭐 단순히 자극이 아니고 거의 안반 파쇄 수준에 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 해외 실증사를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수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동의 규모도 커지는 그런 정비례 관계를 다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수압을 강한 이유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강한 수압을 강한 이유는 일단 지열 발전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먼저 두 개의 파이프를 지하에 깊숙이 넣어서 그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인공 지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주입정에서 넣은 물이 땅 속에 형성된 어떤 인공 지류를 타고 생산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받는 지열로 인해서 물이 증기로 바뀌고 그 증기가 다시 생산정을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 거리가 거의 600m에 달하기 때문에 수압이 세야 그만큼 다른 파이프로 물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유니온 페트로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생산정에서 나온 그 물의 유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 넥스지오 측이 이 외주를 맡길 때 내걸었던 조건이 60리터/세크의 유량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60리터 가량의 물을 이렇게 생산정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예. 하지만 보시면은 페트로는 8리터/세크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는데요. 목표치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 때문에 더 강한 수압으로 물을 내려보내서 유량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포항 지진은 물 주입을 마친 뒤에 2달 뒤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업체 쪽에서도 또한 여기에 이제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2달 동안이나 이게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포항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중단된 거는 지난 9월 18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건 11월 15일로 약 2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엘살바도르의 한 지열 발전소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물 주입 후에 2주가 지난 시점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물 주입 이후 한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프랑스 솔츠에서도 마찬가지로 2.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포항의 경우 발전소 물 주입과 어떤 지진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이에 비해서 길지만 그래도 지진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일 뿐입니다.
또 여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께서는 그게 단층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지진이지 이것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반대되는 의견도 마저 좀 취재를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박준호 기자였습니다.